안녕하세요. 오늘 공부가 문의에 소이현, 임교진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자제분은 두 명인데 하은이, 소은이가 출연했습니다. 하은이는 지금 6세, 아마 우리 나이로 5세쯤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소은이는 22개월 차이가 납니다. 하은이와 나이가 22개월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실제로 소이현 씨나 임교진 씨나 자식들에게 굉장히 사랑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 부대낌이 없이 이제 대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출연하면은 아무리 이제 이렇게 꾸미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 전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부나 어떤 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들은 굉장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또 뭐냐면 행복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협의적입니다. 온 가정이 모든 일에 보면은 협의적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 한두 가지 이제 짚을 수 있겠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국어 공부를 이제 낱말 공부를 시킬 때 보면 양에 약간 치중해요. 물론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국어 공부를 이제, 그러니까 낱말 공부죠. 예, 그런 국어 공부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셔서 숙제를 내줬는데 그것을 하루 만에 뭐 다 할 듯이 몇 페이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른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하루에 한 페이지씩 3일, 4일에 걸쳐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한 페이지씩 한다든지 해서 좀 길게 해서 숙제를 조금씩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에 치우치지 말고 질에 치중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공부는 그래서 조금씩 해야지 한꺼번에 이제 많이 한다고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 과정을 보면 되게 빨리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애들의 그 국어 공부라는 게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림 안에 어떤 사물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말이나 뭐든지 사물이 있고, 그 사물에 맞는 글자가 이제 있고, 그 글자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약간 말하면 언어와 사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언어와 사물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표와 기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 그런 관계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언어는 하나의 언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은 어떤 개념화 되는 거예요. 이미지화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의 세계는 상상의 세계와 통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예. 자, 이제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과 언어의 관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와 상상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하면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현대는 뭐든지 자꾸 점점 빨리 됩니다. 저도 이제 빨리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빨리 안 하면은 사람들이 지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루해야지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하면은 표피적이고 껍데기만 쫙 흘러가지 실제 깊은 내용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보면 너무 스티커 중심으로 붙이고 같은 거 찾아 붙이고 해서 속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주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언어와 상상, 다시 말하면 언어와 사물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낱말 뜻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하늘이 뭐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버지가 뭐야? 낱말 뜻 말해보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말해보세요. 집이 뭐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엄마는 뭐죠?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해요. 예. 뭐 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해보세요. 말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린 애들한테는 사물과 언어와의 관계가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집은, 발음은 집이라고 하나지만 실제 집은 수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한옥도 있고, 한옥 중에서도 뭐냐면, 초가집도 기와집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예, 이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의 발음이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들은 많죠. 고양이 말은 쉽지만 집집마다 고양이가 모양이 다르듯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의미는 상당히 이미지적이라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을 통해서 이미지를 익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한 분이, 참가한 전문가 한 분이 집 앞에 텃밭을 사진을 찍어서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권하고 싶어요. 텃밭에, 그것을 보고 차라리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면 수많은 상상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어떤 사고의 체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찰력도 생기고요. 근데 사진은 뭐냐 하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텃밭의 세계와 사진의 세계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텃밭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1대1이 아니에요. 수많은 상상의 세계가 텃밭이라는 하나의 세계와 그림이라는 수많은 세계가 돌아가고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머릿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상상과 시스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텃밭과 같은 텃밭에 있는 예를 들면 상추라든가 등등 그런 꽃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보다 인간다운 애가 자라게 됩니다. 소희연, 임교진 부부 두 분은 모두 굉장히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동생은 언니가 하나의 그 대상의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질투를 느끼고 따라가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언니는 동생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당연히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 삼을 게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은 언니에게 질투를 느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늘 자기는 언니보다 못하니까. 그거는 언니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한테도 인간은 당연히 그 열등감을 느끼죠. 그래서 어린 애들은 어른의 세계는 완벽한 세계고 자기들의 세계는 결핍된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아무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쓸데없이 그런 문제 삼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시각의 차이는 그 나이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당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좋은 가정을 이룬 부속실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미가 없죠. 왜 재미없죠? 뭔가 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이 없으면 재미없어 하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가치를 느끼는 것도 좋은 어떤 하나의 구경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